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5분 픽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금융 중심, 바로 여의도죠. 여의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의도는 오래전부터 이 한국판 맨하튼을 꿈꿔왔던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최근에 좀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죽다 보니까 사무실도 빈 사무실이 늘어나고 또 상권도 죽고. 자, 그런데 요즘 여의도가 다시 좀 꿈틀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63 빌딩보다 높은 이 파크원 빌딩, 이게 이제 곧 완공이 된다, 이런 소식인데, 아무래도 여기에 또 여의도 MBC 부지에도 이 초대형 복합단지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기자, 우선 좀 파크원 빌딩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요, 좀? 네, 파크원 빌딩은 여의도 LG 쌍둥이 빌딩 옆에 짓고 있는데요. 지상 318m 그리고 69층 높이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됩니다. 이 건물에는 오피스와 호텔, 백화점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지난 4월에 꼭대기에 지붕을 얻는다고 하는 상냥식이 끝나서 완공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내년 2월부터 오피스 빌딩 입주가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오피스뿐만 아니라 쇼핑객,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크원이 완공을 앞두면서 뭔가 여의도에도 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뭐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여의도 오피스 시장만 보면 그리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2012년에 입주한 국제금융센터, 흔히 IFC라고 하는 이 빌딩 준공 이후로 여의도 전체에 대규모로 공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걸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글로벌 부동산 중개업체 세빌스에 따르면 2014년에 25%까지 치솟았던 여의도 오피스 공실률이 얼마 전 조사에서 10.6%로 떨어져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공실이 발생했었던 정경련 빌딩과 3IFC 빌딩의 공실률이 많이 낮아진 덕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파크원 입주를 계기로 여의도 오피스 시장이 한국의 맨해튼이라고 하는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여의도는 사실 작년에 좀 해프닝이 좀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그 신도시에 버금가게끔 뭐 통째로 개발하겠다, 재개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사실 서울 집값이 막 들썩들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여의도가 갖는 위치, 이게 좀 상당히 좀 비중이 크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여의도는 그 자체로 도심, 강남권과 함께 서울의 3대 업무지구로 꼽히는데요. 특히 국회의사당과 금융 이런 고소득 직종이 몰려있는 곳이고, 한강과 수변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무척 좋습니다. 또 지하철과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해서 강남, 광화문 어디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이런 점만 봐도 여의도라는 이름값 자체가 강남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작년 박 시장의 한마디로 집값이 들썩였던 것도 결국에 여의도가 가진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한 달 만에 집값이 몇 억씩 폭등하니까 박 시장이 발표가 임박했었던 여의도 마스터 플랜을 결국 보류를 했었는데요. 보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발표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실 재임하면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재건축이 많이 추진이 됐던 것들이 거의 이제 중단이 됐죠. 전면 중단이 됐다시피 했는데, 근데 또 여의도에서 한 15년 만에 또 뭐 새로운 아파트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여의도에서는 2004년에 여의도 자이 이후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없었는데요. 이곳에서 분양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옛 MBC 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포함된 추상 복합 단지입니다. MBC가 2014년에 상암동으로 이전하면서 매각한 땅인데요. 이 여의도 한복판에 있어서 노른자로 불리는 이곳에 최고 49층 4개동 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한강변 아파트 높이가 35층에 묶인 것과 비교해서 고층으로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조망권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아파트보다 2년 앞서서 들어서는 파크원 빌딩에 국내 최대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입주와 동시에 각종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의도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수, 여의도 시장을 좀 흔들 만한 변수 같은 거, 이런 건 좀 뭐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먼저 아파트 재건축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는 1970년대 초에 시범 아파트를 시작으로 단시간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섰는데요. 대부분 입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에 묶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의도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재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만 된다면 강남 못지않는 주거 환경을 가진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여의도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여의도동 시범 아파트 전용 79를 보면 매매 가격이 작년 7월 12억 1,500만 원까지 올라서 1년 사이에 5억 원이 오른 것으로, 그리고 이후로 잠잠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거래가 거의 끊겼고요. 박 시장의 여의도 플랜을 보류하고 또 서울시가 정비사업 승인을 미루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교통망 개선 사업인데요. 여의도를 관통하는 GTX 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고, 경기 안산시에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신안산선, 그리고 서울대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고양시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사업도 추진되면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사실 2개 추진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교통망까지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면 사실 뭐 개발 기대감이 큰 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만 단기간에 이게 크게 늘어나게 될 이 오피스 물량이 과연 소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 과연 좀 규제를 뚫고 강남에 버금갈 만한 그런 주거단지로 좀 거듭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